원인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능성 장애 이상이 있으면 그건 기질적인 질병, 명치끝이 쓰리는 것 같다, 그런 건 심장병도 의심해 봐야 돼요, 사실은. 요즘에 소화가 이렇게 잘 안 되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술 먹어서 그렇지 뭘. 이렇게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공격하신 게 있어요? 저렇게 술을 먹고. 진짜 약간 나이 드니까 조금만 먹어도 금방 더부룩하고 소화가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위가 늙어서 그래요. 위도 늙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안 늙을 줄 알았어요? 위장은 안 늙을 것 같은데. 속에 있으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내시경에 네. 들여다보면 늙은 위하고 젊은 위가 달라요. 늙은 위는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서는 주름 생기고 이러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기능이 떨어져요. 아니 그래서 오늘 약간 이제 주제를 소화불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내과가 10학점이에요. 학점이. 피부과 1학점이에요. 내과 성적이 안 좋으면 피부과를 어플라이를 못해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리고 종합병원이니까 그렇죠. 정확히 소화불량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는지. 속 쓰린 것도 있고, 체한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구역질 나는 것도 있고, 털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속이 안 돼서 여기 가면 명치끝이 쓰리는 것 같다, 그런 건 심장병도 의심해 봐야 돼요, 사실은. 심장병은 왼쪽에서 아프고 네. 위는 가운데서 아플 것 같으죠? 아니에요. 여기가 Y자로 갈라지는 데 있죠? 네. 여기가 아프면 심장병도 의심해 봐야 돼요. 심근경색 증상이 여기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속은 서로 신경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개운하지 않으면 다 소화불량에는 맞죠. 소화불량이 이렇게 범위가 좀 넓으니까 원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로 나눠볼 수 있다면서요. 원인은 다 있죠. 원인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통 신경성, 기능성 장애 이상이 있으면 그건 기질적인 질병. 기질적인 질병이라 하면 가스트라이티스가 제일 흔해요. 그다음에 생기는 게 이제 위궤양, 조기 위암. 하여튼 편치 않아, 여기가. 그래서 밥 먹고 나면 가스가 찬 느낌이 든다. 방구를 잘 끼냐 못 끼냐, 속이 쓰리냐 안 쓰리냐, 이런 증상을 느끼는데 다 느끼는 거예요. 뭐 기능성인지 이런 걸 알려보면은 병원에 제일 일단 먼저 가야 되겠네요. 병원에 가서 기질적인 이 병이 있나 없나를 확인. 내시경을 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장의 운동은 식도부터 시작해서 상처 써요. 그럼 식도가 자동으로 얘가 수축하면 밑이 열리고 얘가 수축하면 또 밑이 열리고, 이걸 연동 운동이라 그래. 이게 왜냐? 자율신경계에서 자동으로 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서 우유를 마셔도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요. 그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기능성 장애라는 게. 이게 쪽인데 위가 열리면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네. 위는 점막이 되게 두꺼워서 위산이 나와도 근육에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요. 근데 식도는 그게 별로 없어요. 점막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어떨 땐 식사하고 좀 있다가 누우려고 그러면 여기가 아주 불나는 듯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이 오면 내과 선생님들이 진단하고 그런다 약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연동 운동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약을 처방도 하지만 네. 되게 신경안정제를 줘요. 그거를 이제 뭐 정신과적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의 체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대인들한테 되게 많은 병이에요. 저는 스트레스를 약간 위로 받나 봐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우리 손 아나운서는 술을 끊어야 돼요. 기승전 금주로. 근데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은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신경 안정제도 가끔 처방은 하지만 아니요, 자주 처방해요. 자주 처방해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주지만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설명해도 업적을 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니까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 방송 끝나고 나면 시청률 맨날 나오잖아. 구독자 수가 왜 안 느냐 그러고. 나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네. 이 방송사라는 게 이게 저기 예상일 때 돈이 확 많은 데가 아니에요. 봐봐요 OTT는 막 수익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잘 될 때까지 내가 방송을 할 테니 잘 되면 나중에 이익금을 나눠 갖자 아. 라고 계약을 했어요. 러닝 개런티를 하셨어요? 안 그러면 방송사 망해. 근데 방송 입장을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지금 내용을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질 않아. 이 100만 구독을 했는데 OTT 성적은 나한테 가르쳐 주질 않네. 유튜브 보지 마시고 유튜브를 보시다가 앞에 3분의 1만 보면 빨리 가서 OTT에 바바요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많이 구독을 해주셔야 제 런닝 개런티가 좀 나와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열심히 볼 줄 꿈에도 몰랐어. 봐봐요. 앱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예.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은 그럼 계속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스스로 신경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음악을 들어서도 좋고 그림을 봐도 좋고 뭐 드라마를 봐도 좋고 뭘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좀 멍청해지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신경이 안정이 돼요. 원장님은 그럴 때 그런 시간 어떻게 만드셨어요? 산에 가죠. 산에 등산. 산에 막 걸어가면 생각나는 게 뭘 것 같아요? 다리가 아프다. 숨이 찬다. 목이 마르다. 그 외 다른 생각이 없어요. 산에 가면 주로 경치를 보지 않나요? 출발할 때는 꽃이 아름답다. 진달래가 펴 있구나. 몇 발짝 걷기 시작해 오르막 딱 올라가면 10분만 걸으면 딱 생각나는 건 세 개. 목마르다, 피곤하다, 다리 아프다, 숨 차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위벽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소화불량 느끼는 사람들도 있나요? 통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네. 똑같아요, 위도. 착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벽이나 장벽이 예민함을 덜 느끼게 하는 약을 그냥 지속적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그게 맞춰 살아야죠. 중감을 시키는 약은 없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증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들을 쓰죠. 이렇게 뭐 속이 쓰리다 그러면 아무래도 위벽 보호제 같은 걸 쓸 거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약한 위벽을 되돌릴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확실히 원인이 있는 소화불량일 경우에는 궤양, 뭐 위암 이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네. 궤양이 이제 그 위벽이 손상된 상태인가요? 위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맨 바깥쪽에 장막이 있고요. 두터운 위벽이 근육 덩어리예요. 그 안에 이제 위점막이 두텁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근육층에 염증이 생기는 걸 궤양이라고 해요. 아, 엄청나게 너무 아파요. 궤양은 돌이킬 수 없죠. 아니요, 궤양 잘- 상태 오면. 잘 나아요. 아, 그래요? 예, 약이 있어갖고 궤양은 약 먹고 열심히 잘 관리만 하면 다 나아요. 우리나라는 남녀 사망 1위가 암이고 그중에서 위암이 한 3위 정도라고 하네요. 많이 줄었죠. 옛날에 위암이 더 1위였었어요. 요즘에 대장암이 많아졌죠. 고기를 많이 먹어서. 고기는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흡수되고 나면 남는 찌꺼기가 별로 안 돼.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니까 다 정제된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의 양이 적어요. 매일매일 빼내야 되는데 매일매일 안 빼고 장이 일주일 동안 장에 머물러. 노폐물이 일주일 동안 장벽을 다 이제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변을 볼 수 있게 뭘 해야 돼? 섬유소가 많은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아침 운동을 해서 네. 쭉쭉쭉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 노력을 누가 해야 되냐면 본인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죠. 먹기 싫은 풀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도루마무. 위염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암이 생기는 리스크가 높은 게 뭐냐면 장상피화라는 게 있어요. 장상피와 위의 상피하고 장의 상피는 달라요. 네. 쉽게 설명하면 네. 위 내부에 있는 점막은 이렇게 기와장처럼 쌓여 있는데 네. 장 상피는 이렇게 세로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위 상피가 장 상피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위암이 되기 직전에 그런 변화가 있어요. 위암으로 되기 전 단계가 장상피화 현상이 생기면 요 주의예요. 그러면은 위암은 왜 걸리는지 원인 좀 한번 좀 1번 가족력, 2번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요즘 다 검사를 하는데 옛날같이 어렵지도 않아요. 내시경 안 하고도 이렇게 푹 불어갖고 네. 그걸 체크해서 있으면 약 먹으면 돼요. 엠피실린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생제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불규칙적인 식사, 과도한 흡연, 과도한 음주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위 내시경 하고 난 조직 검사했을 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요.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다. 그러면 이건 다 흔히 말하는 프리캔서러스 리전이에요. 암이 생기 전 단계예요. 대장으로 치면 용종 정도 돼요. 오. 대장의 용종은 왜 수술하고 이건 위는 수술 왜 안 하냐? 위 상피하고 일어나서 그 상피를 훅 도려내야 되는데 그거는 수술이 커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또 위암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레귤러 체크업을 하고 조기 위암이 나올 때까지 체크만 하는 거예요. 수술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조기 위암의 경우를 조기 위암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강경을 하면 되거든. 아, 그냥 이거를 조금 구멍 뚫어서. 배를 연다 하고 구멍 2개 뚫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위의 3분의 1 절제 정도까지는 복강경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술 기법이 좋아진 거예요. 그 복강경은 옛날 손으로 했는데 이제 그것도 귀찮아갖고 로봇가 다 해. 다빈치 로봇하고 의사는 밖에서 로봇을 조작하는 거야. 화면을 보고 로봇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좀 심하면 할 수 없죠. 열고. 위에 3분의 1만 떼느냐, 반만 떼느냐, 전 절제를 하느냐. 이건 예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반이 남아도 내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찌라시 타임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먼저 소화가 잘 안 될 때 탄산음료는 도움이 된다. OX. 먹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들죠. 탄산이 위벽을 장악해서 위산이나 위염은 나쁘게 해요. 아. 위벽이 건강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위염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외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죠.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했습니다. 네. 체했을 때는 손을 따는 게 도움이 된다. 뭐 도움 될 OX. 건 도움 될 거 없죠. 왜 체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예. 왜 멀쩡할 때 따면은 빨간 피가 나오는데 네. 체했을 때 따면은 막 시커먼. 한의사 선생님들이 들으면 나한테 또 어떤 비난을 할지 모르겠는데 멀쩡할 때 찌르면은 네. 그냥 찔러서 붉은 피가 나오는 거고요. 네. 체했을 땐 실을 감아요. 그래서 피가 안 통하게 해서 정맥 피가 나오니까 검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소화가 되는 건 없어요. 위에는 웬만한 약보다 양배추즙이 최고다. OX. 예, 도움이 되죠. 거기 들어있는 게 양배추에 들어가 있는 주 성분이 위벽 보호 기능이 되게 강해요. 위 궤양을 억제해 줄 수 있는 비타민 U? 비타민 U의 U자가 그 얼서에서 따온 얘기예요. 좋다고 많이 먹으면 뭐가 되겠어요. 약을 이제 소화제 같은 거를 좀 자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화제 자주 먹으면은 좀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소화제라는 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위벽이 망가져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위벽 보호제를 주겠죠.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라 그래갖고 겔포스 같은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위 효소. 아, 요즘에 효소 엄청 유행이잖아요. 먹어도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게 없겠네요. 그게 계속 먹어주면 안에서 안 만들겠지. 아, 내게 제일 좋거든. 소화를 잘 시키려면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할까요? 위를 잘 보호해서 써먹으면 돼요. 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규칙적인 거 싫어해요. 규칙적인 식사.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탄음식, 명백하게 발암 물질이에요. 근데 암을 유발하는 데까지 가려면 양이 상당히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상당히 오래 살아요. 똑같은 조리를 해 먹더라도 지난번에 내가 고기를 만약에 불에 구워 먹었으면 오늘 먹는 고기는 수육으로 먹는 것도 생각을 해봐라. 맨 마지막 운동을 하세요. 아, 역시. 걷기를 하세요. 역시 마무리는 이제 함익병 월드로.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진료 한 줄 평으로 표현하신다면요?